기원전 1세기 압록강 중류입니다. 험준한 산과 깊은 골짜기 사이로 강물이 흐르는 이곳에서 한 사내가 남쪽을 향해 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넓은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과연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는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강자가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살펴봅니다. 부여에서 남아한 주몽이 어떻게 졸본의 나라를 세웠는지, 왜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태조왕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고구려가 세워지기 전 압록강 중류 지역에는 이미 여러 집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사서에서는 이들을 맥족이라 불렀습니다. 맥족은 선진 문헌에서부터 등장하는데 그 거주 지역이 북중국에서부터 요동 지역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걸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를 세운 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부에서는 이들이 외부에서 이주해온 집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압록강 중류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는 적석총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 시대 적석총 유적과 연결되는 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외부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곳에서 살아온 토착 세력이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기원전 107년 한나라가 현토군을 설치하면서 이 지역에 고구려현이라는 행정단위가 만들어졌습니다. 토착민들이 큰 고을이라고 부르던 음락에 현을 설치하고 이를 고구려현이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뒤 기원전 75년 현토군이 물러난 이후 이 음락을 중심으로 고구려 연맹체가 형성되었고 이후 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구려라는 명칭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성을 구루 또는 홀이라 하였는데 이는 읍, 동, 곡 등을 나타내는 고을과 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구려는 구려에다가 크다 높다는 뜻의 고를 붙인 말로써 큰 고을 높은 성의 뜻을 지닌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몽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고구려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주몽은 부여에서 남하하였다고 합니다. 광개토왕릉비와 모두르묘지에서는 그를 추모왕이라 하였습니다. 후한서 고구려전에서 전하는 고구려의 추는 추모, 즉 주몽으로서 기원 전후 무렵 고구려의 군장인 추모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주몽설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몽은 하늘의 신인 해무수를 아버지로 강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하를 어머니로 하여 알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몸을 의지하고 있던 부여왕조의 금화왕은 그 큰 알을 버리게 하였지만 짐승과 새들이 알을 보호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알에서 나온 주몽은 매우 출중하고 특히 활을 잘 쏘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몽이란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화왕의 7 왕자들이 주몽을 시기하여 없애려고 하자 주몽의 어머니 유하 부인은 주몽에게 몸을 피하여 큰일을 도모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몽이 도망하여 엄수에 도달하였으나 왕자들의 추격이 급박하였습니다. 주몽은 물을 향해서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강희신의 손주인데 이제 이 추격을 어찌하리오 하고 말하자 고깃대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 추격을 면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화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몽이 추격을 피해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몽은 남쪽으로 달아나서 졸본에 도착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37년 이곳에서 나라를 세워 고구려라 하였다고 합니다. 졸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졸본은 중국 랴오닝성 환런현 일대로 비정됩니다. 이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서 홍강과 그 지류를 따라 넓은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환런현 일대는 오녀산성과 하고성자토성 등 고구려 시대 성 유적과 함께 망강루 고분군 상고성자, 고분군, 고령묘자촌 고분군 등 고구려 초기의 돌무지 무덤 고분군이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명성왕이 도읍을 세운 구체적인 위치에 관해서는 사료마다 달리 전합니다. 삼국사기는 주몽이 비류수가 즉 강에 가까운 평지에 자리 잡았다고 전하는 반면 광개토왕릉비는 추모가 비류곡 홀본의 서쪽 산 위에 도읍을 건설했다고 전하고 동명왕편에는 골령이라는 높은 산에 성곽과 궁시를 지었다고 전합니다.
이에 따라 졸본도성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골령으로 비정되는 오녀산성을 졸본의 유일한 왕성으로 보는 견해 강가에 위치한 평지성 유적 하고성자토성을 왕성으로 보는 견해 오녀산성을 왕성으로 보면서도 평지의 중심지를 설정하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주몽은 졸본의 도읍을 정한 직후부터 주변 세력들과 대결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이 비류국이었습니다. 비류국은 고구려 건국기에 비류수 상류에 위치하였던 국가로 주몽이 졸본에 오기 전 오랫동안 이 일대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왕이 송양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36년 동명성왕 2년에 비류국 송양왕의 항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몽설화에서는 주몽이 활쏘기에 이기고 계략을 써서 마침내 송양왕의 항복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계류 집단이 소노 집단을 누르고 연맹체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주몽이 신통술 대결을 통해 송양왕을 눌렀다는 설화는 소노 집단에서 계류 집단으로 연맹체 장이 교체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후 비류국은 비류부 혹은 비류납으로 지칭되는데 이들은 중국 측 사료에 소노부 내지 연노부로 등장하는 세력과 동일한 집단으로 파악됩니다. 주몽은 비류국을 복속시킨 후에도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33년에는 태백산 동남쪽에 행인국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인국은 고구려 초기 두만강 중류에서 함경북도 산간지대까지 자리하였던 나라로 전해집니다. 기원전 28년에는 부곡절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명성왕 시대에 이미 고구려는 주변 소국들을 복속시키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4년 유아 부인이 죽자 동부의 금화왕이 후이 장례를 치러주었고 주몽은 사신을 보내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주몽이 부여를 떠나 새 나라를 세웠지만 부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19년 동부여에서 첫 부인 예씨와 왕자 유리가 주몽을 찾아왔습니다. 주몽은 유리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9월 왕이 돌아가니 용산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동명성왕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명성왕이 승하한 후 동명왕의 사당인 동명묘가 세워졌습니다. 동명묘는 졸본을 비롯하여 국내성과 평양성과 같은 도읍지와 요동성에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는 국내성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서기 3년 유리왕 22년에 졸본에서 국내 위나함으로 천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중시하여 천도 시기를 유리왕대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태조왕대 또는 산상왕대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천도한 국내 위나함의 위치를 졸본에서 국내 지역으로의 천도가 아니라 졸본 지역 내부에서의 위치 이동으로 파악하는 견해 등도 있습니다. 천도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인 졸본 지역은 본래 소노부의 근거지였습니다. 이후 부여 지역에서 내려온 주몽 집단 계류부가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왕권이 미약했던 고구려는 인근 집단과 연맹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졸본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후한의 제2현토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현과 마주한 상황은 고구려에게 늘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계류부 왕권을 강화하고 후한 왕조의 군사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왕도의 건설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성은 현재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있는 고구려의 도성 유적입니다. 혼강유역의 졸본에서 압록강유역인 국내로의 천도는 고구려사의 발전 방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구려는 경제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여건이 좋은 압록강변의 국내로 천도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대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중국 한나라 군현 세력으로부터 보다 멀어짐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압록강 유역을 장악하여 그 주변에 산재해 있던 여러 세력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국가체제의 정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옥저 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곡창지대로 진출하기 위한 육로와 수로망을 장악하여 경제적 배경을 든든히 함으로써 고구려가 태조왕 이후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고구려 초기에는 오부체제라는 정치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토군이 퇴축된 뒤 압록강 중류 지역에는 소노 집단이 중심이 되어 여러 지역 집단들을 규합한 완만한 연맹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나는 압록강 중류 지역 각지를 흐르는 하천변에 형성된 집단으로서 부족이나 시원적인 소국이었다고 합니다. 퇴축된 후 현토군은 고구려 연맹체 내의 각각의 나와 외교 무역 관계를 가져 이를 개별적으로 조종하여 고구려 사회 내에서 강력한 통합 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저지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현토군의 간접 지배 정책이 상당 기간 효과를 발휘해 고구려 사회 내에서 혼돈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부여 방면에서 남하해온 계루 집단이 두각을 나타내 손호 집단을 누르고 연맹체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다른 집단들을 통합하며 계루 집단의 세력이 확대해 나가자 이를 억제하려는 한군현 세력이 개입하여 고구려 내부의 분열을 유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집단이 고구려 연맹체에서 이탈해 나가기도 하였고 집단들 간의 상쟁을 불러일으켜 1세기 후반 이후 장기간에 걸친 내분과 혼란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혼란을 수습하고 2세기 초 재차 고구려 연맹체의 통합력이 형성된 것은 태조왕 때였습니다. 태조왕은 삼국시대 고구려의 제6대 왕입니다. 재위 기간은 53년에서 146년으로 국조왕 또는 태조대왕이라고도 합니다. 모본왕이 살해된 후 여러 관리들이 그의 아버지 제사를 왕으로 추대했는데 제사가 늙었다고 사양하여 태조왕이 즉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조왕궁은 아마도 주몽의 직계후손이 아니라 계루부 내의 반계 세력이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태조왕은 대외적으로는 한군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압록강 중류 지역의 여러 집단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외부와의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즉, 각 집단의 자치권의 일부를 박탈해 무역 외교 전쟁권을 왕권에 귀속시켰습니다. 나아가 일부 집단들은 계루부에 병합하였다고 합니다. 압록강 중류 유역의 집단들은 그간 그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오던 상쟁과 통합으로 태조왕대에 이르러 다섯이 되었고 계루부 왕권에 의해 이들 5집단의 자치력 일부가 통제되었습니다. 이것들이 곧 오부입니다. 대내적 통합력을 강화한 뒤 태조왕은 적극적인 대외 정복에 나섰습니다. 56년 태조왕 4년에 동옥저를 정복해 성읍으로 삼음으로써 동해남으로는 살수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8년에는 부여의 망명 세력인 갈사곡을 병합하였습니다. 72년에는 관나부 패자 달가를 보내 조나를 공격하여 그 왕을 사로잡았고 74년에는 활나부 패자 설류로 하여금 준하를 공격하게 하여 그 왕자 으름을 사로잡는 등 주변 소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태조왕은 이렇게 투항해온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68년에는 투항해온 갈사왕의 손자 도두를 우태로 삼았고 74년에는 이미 복속했던 준하의 왕자 으름을 고추가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주변 소국의 지배 세력들을 왕권하에 흡수해 전제왕권적 지배체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98년 8개월에 걸친 책성의 순수, 102년의 책성, 안무 114년의 남해지방 순행 등을 통해 확보된 영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고구려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후한에 대해서 때로는 사절을 파견해 평화공세를 펴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그들의 압력을 극복하고 서방 진출을 꾀하기도 하였습니다. 태조왕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태조왕이라는 왕호나 일일고세라는 지나치게 긴 수명 중국 측 사서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전의 왕계와는 단절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태조왕대에 고구려 왕계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모본왕 피살 이후 고구려 연맹체 내부에 상당 기간 분쟁과 혼돈이 진행된 뒤 태조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통합을 추진했으며 소수림 왕대에 태조왕계 앞에 이전 왕계를 연결시킨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조왕의 수명과 재위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조왕대의 왕계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비류부에서 계루부로의 변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계루부 내에서 이전의 왕계와는 다른 관계로 변동한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태조왕대에 확립된 오부체제는 어떤 구조였을까요? 계루부 왕권의 통제를 받아 대외교섭권은 상실하였지만 각 부는 그 내부의 일에 관해서는 자치력을 지녔습니다. 왕족 대가들과 각 부회장들은 휘하에 자신의 관인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관등을 지녔을지라도 각 대가들 휘하의 관인은 왕에 속한 관인과 동열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분립하는 가운데서도 상하 서열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주요 국무는 왕족 대가와 각 부 대가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처결되었습니다. 왕은 고구려 전체의 왕인 동시에
게르부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초월적인 권력자라기보다는 대가들의 대표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고구려 오부에 의해 정복된 집단들에 대해서는 그 집단 내부의 일은 자치에 맡기고 수장을 통해 공납을 징수하는 식으로 간접 지배하였습니다. 동해와 옥저의 음락 등이 그러하였고 양맥의 음락들도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초기 고구려국은 이런 각급 자치체의 연합체였습니다. 여러 자치체 중 오부는 지배종족으로서 고구려국 내에서 집단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옥저와 동해 양맥의 음락들은 피정복민으로서 일종의 집단 예민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왕의 만료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121년 태조왕 69년에 후한의 유주자사 풍환 등의 고구려 침공을 격파한 것은 태조왕의 동생 수성이었습니다. 수성은 그 공으로 군사와 국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장악하였습니다. 수성의 세력이 점차 커져 측근 세력들과 더불어 왕위 찬탈까지 꾀하게 되자 태조왕은 좌보 고복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6년 수성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별궁에서 은거하다가 165년 나이 119세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신대왕에게 살해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수성이 왕위를 이어 차대왕이 되었는데 즉위 당시 76세였다고 합니다. 차대왕 2년에 우보 고복장을 추살하였고 태조왕의 두 아들 막근과 막덕도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은 태조왕은 의를 알지 못하고 왕위를 어질지 못한 그 아우에게 가볍게 넘겨주었으므로 그 화가 한 충신과 두 애자에게 미쳤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태조왕 시대까지의 고구려 발전은 이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부체제 확립은 고구려가 단순한 부족연맹체에서 보다 체계적인 국가 구조를 갖추게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오부의 자치력이 점차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어 갔습니다. 3세기 말 4세기 초 이후 고유한 명칭을 띄었던 자치력을 지닌 정치 단위로서의 오부는 소멸되었고 부는 수도의 행정구획 단위가 되었습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의 천도는 고구려가 중국 군현의 직접적인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압록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주변 곡창지대로의 진출이 가능해졌고 이는 경제적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태조왕 시대의 정복 활동과 체제 정비는 이후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동옥저, 북옥저 동해 등 주변 세력을 복속시킨 경험은 이후 더 큰 규모의 정복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37년 졸본에서 시작된 고구려는 국내 성천도와 태조왕의 재통합을 거치며 동북아시아의 주요 세력으로 성장해갔습니다. 주몽의 건국 설화에서 등장하는 추격과 도하, 비류국, 송양왕과의 대결, 그리고 태조왕 시대의 정복과 내분까지 초기 고구려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고구려가 압록강 중류의 작은 성읍국가에서 동북아의 강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리적 조건이었을까요? 지도자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적 상황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백제바다를 지배하다에 대해 알아봅니다.